2021년 2월 1일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오늘은 리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켰습니다. 현재 시각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21년 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정확한 현재 시각은요. 오후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요. 리플 가격이요. 589.9원. 589.9원입니다. 오늘 9시 기준으로 8.72% 급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의 평균 매수가, 첫 매수 내지는 매수 평균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이미 다 밝혔지만요. 왜냐면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고 이 평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매수를 하실 수 있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원에 199.6원에 매수를 했고요. 왜냐면 왜 매수를 했냐면 200원이 깨지면 저는 매수해야겠다고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200원이 깨지는 순간 매수했는데 그게 진짜 뭐 정말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최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1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세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저의 그 매수 경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느낌이 좋았어요.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300원 깨지고 200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급등할 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347.9원입니다. 347.9원. 매수 평균가가 347.9원입니다. 아마 이런 때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네이버 뭐 블로그 같은 그런 검색 결과를 보면 리플이나 리플 전망, 뭐 리플 시세 이런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리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샀다가도 팔아버린 분들도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왜 불안하냐면 뭐 리플 상장 폐지된다. 아니면 뭐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가치가 있고 유일하게 좀 미래 비전도 있는, 궁극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저는 리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위프트 코드라고 알고 계시죠? 자, 리플 공부를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스위프트 코드라고 있습니다. 국제 간에 이제 그 송금을 할 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은행에 송금할 때는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코드가 있어야지 다른 나라에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송금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시간이 한 며칠 걸립니다. 이 순간 600원 돌파했습니다. 리플 600원 돌파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XRP라는 기술로 혁신적으로 단 수분, 몇 분 만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보기, 스위프트를 능가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업이 리플이라는 기업이고요. 그 회사의 CEO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리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다녔고, 그리고 주마다 아마 10개 정도의 기업과 항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그런 뉴스가 항상 나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아마 국제적으로 그런 걸 잠식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믿었고요. 왜냐면 미치지 않고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떤 걸 느꼈냐면 몇 년 전에 리플이 뭐 4,000원, 5,000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을 능가할 수 있는 게 리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그 CNBC 기자가 했는데 그 답변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I wanna dodge the question 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dodge,
D-O-D-G-E. dodge가 회피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I wanna dodge the ques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신 있게 그렇다. 리플을 능가할 수 있다. 아니 비트코인 가격을 능가할 거다. 우리는 2,500만 넘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dodge 피한다? 지금 왜 회피하지?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엿봤어요. 그때 뭘 엿봤냐? 첫 번째, 리플의 가격은 지금 많이 거품이 있다. 2017년 이야기입니다. 3,000원, 4,000원, 4,900원 할 때 있었잖아요. 자,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있었잖아요. 좀 보기 힘드네요. 지금 차트가 너무 옛날 거여서. 4,900원, 4,800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랬는데, 그때 피한다는 말은 지금은 버블이다. 아직은 뜰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뜰 때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버블 거품이었습니다. 투기꾼들 모이고, 그때는 뭐 중학생도 코인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중학생이 뭐 강남에 빌딩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지나친 버블이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도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스스로 이건 버블이라고 아직은 이때가 아닌데 너무 많이 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dodge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읽었다고. 그게 첫 번째 제가 해석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회피하고 싶다는 말은 본인이 정말 솔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른 허풍쟁이 분들이었다면은, 우리는 비트코인 이상일 거다,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허풍, 이렇게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한 사람은 정직하더라고요. 질문을 피하고, 굳이 여기 답변을 하고 싶지 않다. 그 두 가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정직함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버블이구나. 그러나 나중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품처럼 꺼져서 그때 150원까지 내려갔죠. 근데 최근에 다시 800원처럼 올라갔다가 한번 쭉 내려갔죠. 왜냐면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SEC에서 미국 증권위원회죠. SEC, Security Exchange Committee이죠. 거기에서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리플은 증권이야! 라고 하니까 쑥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800원 너무 높았고, 저는 300원 때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근데 더 많이 떨어지길래, 이 사람들 상당히 공포에 떠네. 그리고 200원까지, 250원에서 200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리플 상장 폐지.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장 폐지? 주식에서 상장 폐지는 휴지 조각이잖아요. 무서운 건데 팔아야겠다. 다 팔았어요. 코인 전문가들도 다 팔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도중에 615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 580원에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말하는 도중에 615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재밌네요.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상장 폐지한다니까 다 팔았어요. 그래서 200원도 깨져버리더라고요.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리플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년 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저는 200원이 깨지면 무조건 매수. 그러다가 만약에 150원마저 깨지면 저는 풀매수까지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200원 살짝 깨지자마자 바로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밖에 못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거는 서서히 제가 예측했던 상장 폐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은요, 상장 폐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지 조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됐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럼 끝났나요? 유럽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플 XRP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만 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만 활동하지 않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왔어요. 2018년인가 우리나라 서울에도 왔습니다. 또렷이 기억나요. 그런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리플 확장을 했죠. 파트너십도, 각 은행과 파트너십도 맺고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미국에서 완전히 진짜 좀 쫓겨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진짜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미국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라리 미국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소식 나면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러나 저는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왜냐면 저는 리플을 믿어요. 그냥 주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폐지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들 툼에 나오고 이 코인 전문가분들도 다 팔더라고요. 재밌네. 저분들은 투기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본인들이 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코인 트레이더인데 나는 투기다. 본인들 입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저는 투자의 개념으로 철저히 봤거든요. 그래서 매수 평균가를 347.9원에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왜 올라가느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법적으로 소송하게 돼. 그리고 법적 소송한 것도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송한 것도 그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섭죠. 한없이 무섭죠. 네, 무서우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고 갔더니 올라갔습니다. 저도 매수 평균가 347.9원 맞췄을 때 좀 밀린 적도 있었어요. 다시 300원 깨진 적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나 저는 인내했습니다. 감내했죠. 왜냐? 당연히 오를 거니까요. 지금 이제 제가 리플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더니 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 리플.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리플은 끝났다. 영에 수렴할 것이다. 별의별 겁나는 소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간 거고요. 네, 이제 다시 올라오니까 또 뉴스 나오죠. 시가총액 4위 암호화폐 리플 하루 새 45% 폭등. 왜? 아니면 다른 기사는 미국에서 법률 대응 시장.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에 이어서 I wanna dodge the question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은 거품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거품 빠졌죠? 지금부터가 진짜로 생각합니다. 저는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을 저는 좀 말에 신뢰가 갔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분명히 뭐 비트코인을 능가할 거다. 뭐 지금은 4,000원이지만 뭐 10,000원 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정확하게 솔직하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되게 1차적으로 신뢰가 갔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궁극의 최후의 남을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는 몇 개밖에 없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리플이라고 본인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카테고리에서요. 확신이 있으니까 걸겠죠. 저는 거기서 확실한 믿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 결과 폭등하고 있죠. 지금 말하는 제가 얼마에 말씀드렸죠? 아까 589원인가 거기 말씀드렸죠? 지금 말하는 스피치하는 순간에요. 62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9시 기준으로 15% 급등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지금 현재 79.34%, 방금 79.26, 79.17, 79.11 이렇게 제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리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타는 것도 너무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꼭대기일 수 있죠. 왜냐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리플이라는, 꼭 여러분이 투자를 떠나서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이런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리플의 XRP라는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 하는지, 왜 스위프트 코드를
잡아낼 수 있는 스위프트사에서요. 리플과 파트너십 맺자. 같이 그런 이야기도 제안했대요. 다른 그런 대기업인 리플 그 스위프트라는 회사에서 리플에 손을 내밀었을 때 아마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라면 아마 다 받았을걸요? 그러나 브래드 갈랑하우스는 No thanks. 됐다 그랬습니다. 됐다 그랬습니다. 왜냐? 본인 회사에 확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설령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매수 평균가에서 밀리더라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밀고 갈 수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기회는 많다. 이 리플이라는 기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인류가 정말 그 금융적인 면에서 국제 송금의 면에서 아니면 기타 다른 블록체인의 면에서 더욱더 나은 발전, 나은 기술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리플 회사를 저 개인적으로는 응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XRP 리플의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급등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16분 왼손잡이님 채팅창 읽겠습니다. 리플 갖고 싶어요. 가상화폐와 중앙통제하려는 정부와의 만나는 지점이 리플인 듯요. 네, 소중한 의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리플은 이 탈중앙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본인들이 뭐 리플 수익 차익 챙겼다 그런 거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고요. 검증되지 않은 블로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꽂혔어요. That's the question. 이 표현에 저는 완전히 꽂혔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솔직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은 거품이다라고 말하는 걸 회피하고 싶은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니고 나중엔 진짜일걸?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가 최근 며칠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좀 투자를 미처 못했던 분들도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잡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암호화폐 이야기, 특히 리플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